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 이후 섬유제품 생산의 장기 추이를 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이전의 섬유제품 공장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방 이전의 공장 통계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실려 있습니다. 공장의 정의는 1929년 수치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종사자 5인 이상이거나 원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장이었는데 그 후에는 직공 5인 이상이어야 공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의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진 것입니다. 공장 수와 종사자 수의 추이를 볼 때는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분류를 보면 1930년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는 섬유산업을 방직공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는 섬유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면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또 1924년은 관영공장을 제외한 민영공장의 수를 알 수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두 가지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방 이후 통계와는 달리 해방 이전 통계는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북한 영토에 속하는 지역에 있던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소재지를 참고해 현재의 남한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해 통계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많은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섬유산업에도 일본인들이 만든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을 이해할 때는 일본인들의 공장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방 이후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선인들의 공장에 한정해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역시 앞으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화면의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1913년 17개에서 1940년 606개로 늘어났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918년까지 늘다가 1919년과 1920년에는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20년대에는 다시 늘어났는데 1929년의 기준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1930년대 초에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913년에는 직조공장이 10개, 제사공장이 3개였습니다. 직조공장은 1910년대 말에는 약 80개로 늘었다가 1920년에 29개로 급감하게 됩니다. 1920년대 중후반에는 60개 정도로 정체하다가 193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 1940년에는 278개가 되었습니다. 편조업이라는 분류는 191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공장 수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꾸준히 늘어나 1940년에는 189개가 되었습니다. 방정 및 제사 공장은 주로 1920년대에 증가했고 1930년대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종사자 수를 보겠습니다. 섬유제품 공장 종사자는 1914년 609명에서 1940년 46,336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공장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1918년까지 늘다가 1919년과 1920년에는 감소했고 1920년대에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또 1930년대 초에는 정체했고 193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913년에는 직조공장에서 526명, 제사공장에서 83명이 일했습니다. 직조공장 종사자는 1910년대 말에는 약 1,400명으로 늘었다가 1920년에 약 600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는 4,000명 수준에서 정체했고 193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 1940년에는 약 2만 6천 명이 되었습니다. 공장 수에서와 달리 눈에 띄는 것은 방정 및 제사 공장의 종사자 수의 증가입니다. 1919년에 직조공장 종사자 수를 넘어서서 1935년까지 모두 직조공장 종사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만큼 방정 및 제사 공장에 1공장당 종사자 수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종사자 수 증가를 주도했던 것은 제사공장이었습니다. 제사공장 종사자는 1914년 83명에서 1920년에는 약 1900명, 1930년에는 약 1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을 경유한 미국으로의 생산 수출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1930년대 들어서는 미국 경기 불황으로 정체하게 됩니다. 방적공장은 면사업이라는 분류로 1923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해 세계 공장에 1,590명이라는 많은 수가 종사했지만 이후 때때로 100명 이하로 종사자 수가 내려가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면사와 면직물을 동시에 생산하던 면방직 공장의 업종이 때때로 방적이 아니라 직조로 잡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편조업은 공장 수에 비해 종사자 수로 보면 비율이 낮았는데 그만큼 1공장당 종사자 수가 적었다는 뜻이 됩니다.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1940년에는 약 5,700명이 종사했습니다. 표백, 염색 및 가공업도 조금씩 성장해서 1940년에는 약 1,500명이 종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섬유산업의 장기 추이를 무역과 공장 통계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해방 이전의 직물업이라는 주제로 20세기 들어 가장 먼저 성장했던 해방 이전 직물업의 추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